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 장이 마쳤습니다. 예,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끝이 났는데, 이번 주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기준선 이탈 국면이, 화요일부터 시작을 됐고, 지난주부터 조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준선 이탈 국면이 나왔고, 요 윗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음봉이 빠지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그 깍국님께서 하락장 시에 특히 우리 주식스쿨 1일 1매매 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찝어달라고 해서 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테고 충분히 매매하는데 대응하시고 하는 부분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됐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또 새로 이제 막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매매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서 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좀 어디 가야 돼서 아마 방송이 아예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주말은 월요일날 일요일날 밤에 월요일 관심 종목 뽑아보는 걸로 넘겨야 되니까 오늘 영상으로 이번 주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기준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락장이냐 횡보장이냐 상승장이냐 괜찮은 시장이냐 좋지 않은 시장이냐를 판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유 종목을 보유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비중을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금의 비중, 종목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윗구간은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고 요 밑구간은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다.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식스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이탈을 하면 하지 않지만 아침 1일 1매매 단타를 하는 경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특정 조건에 맞는 애들은 항상 아무리 시장이 꺾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급이 강하고 아침에 급등을 보이는 애들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한두 개는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거기다가 장이 안 좋아질 경우에 우리가 요 구간에 많이 겪어봤죠. 요 구간에 겪어봐서 알 겁니다. 오히려 선택을 하기가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에 종목이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아침에 종목이 한 뭐 대여섯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뭐 한 두세 개에서 혹은 한 개밖에 할 게 없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선정은 더 쉬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시장에는 오후에 이렇게 막 쭉쭉쭉 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이탈한 시장에는 특히나 이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시장도 주식스쿨은 1일 1매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침에 매매, 특히 9시 반, 10시 전에는 매매를 끝낸다라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럴 때는 특히 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후장에 조금 반등 나오는 애들 한번 잡아볼 거라고 하다가 이런 애 만나가지고 징징 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후에 매매 안 하시는 게 옳죠. 이번 주는 이렇게 시간 빠지면서 제가 뭐 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데이트데이로 해가지고 와이프랑 매매 끝나고 계속 나갔어요. 나가서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들어오고 했는데 장 마감만 지켜보면 되니까 일부러 매매를 안 하려고 나간 거죠. 뭐 기준선 이탈했는데 오후에는 특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일부러 나간 측면이 있는 거고 이런 시장에는 이제 보유자들만 힘들어지는 시장이죠. 단타 매매를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 관련해서도 하루 한 종목 아침에 매매하는 거는 비중에 대해서는 내가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어떤 시장이든. 종가주존의 어떤 주식스쿨의 1일 1매매는 어떤 시장에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뭐 그걸 벌써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같이 해오신 분들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면 저는 뭐 이미 10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이 해오신 분들도 이런 구간에 오히려 할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애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두 번, 세 번 매매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살짝 올렸다가 빠지고 살짝 올렸다가 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수 자체가. 그러면 종목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급등을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가는 애들 말고는 그 시장 따라 또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다만 10시 이후에 오후에 하는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끌고 가는 종목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은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가 갈지 모릅니다. 이 말씀드렸죠. 기준선 이탈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적색 신호로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돌려내면 다행이지만 돌려내지 못하면은 한동안 이 기준선 밑구간에 있으면은 내 종목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잘들 보내시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못 올리는데 아침에 혹시나 일어나면은 주말에 노래 한번 선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예, 주말 잘들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